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열어보세요. 금형체질이요. 금형체질. 사각진 얼굴.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이건희 회장님이 아주 사각진 얼굴이죠. 제일 위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각진 얼굴을 금형이라고 해요. 금형. 이게 목형, 화형, 상화형, 토형까지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금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체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알면은 병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체질을 알면. 근데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체질, 이게 얼굴이 사각진 얼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완전히 금수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탤런트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건모 같은 경우에 노래를 부르면요, 쇠소리가 나요. 김건모도 아주 금형체질이거든요. 쇠소리가 나요. 이제 큰 장부는 폐와 대장이 크다 그랬어요. 큰 장부는 폐와 대장이 크다. 이제 작은 장부는 어떻게 돼요? 간장과 담낭, 심장과 소장이 작다. 조금 제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금형 체질은 어디가 작다고 그랬어요? 간장, 담낭과, 그렇죠? 목과 화, 심장, 소장이 작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형 체질들은 거의가 심장이 약해요. 심장이 간도 약하고, 거기다가 위까지. 이제 토금형 같으면은 수가 약한데, 거의가 다 금형 체질은 금수형이 많아요. 금수형이. 그래서 금수형 같으면은 토가 약하고, 토금형 같으면은 수가 약하고. 토금형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이 안 찌는데, 금수형을 가진 사람들은 살이 쪄요. 이게 체질이거든요. 여보세요. 자, 이제 이것이 조금 잘못됐네. 그렇죠? 네.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가 되는데, 그것이 조금 일단 지금. 폐대장이 지배하는 부위죠. 그죠? 이 사각진 얼굴은 폐와 대장이 커요. 폐와 대장이 크다 보니까 간장과 담낭, 심장과 소장이 작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장부는 실하고 허하다는 것을 늘 얘기했죠. 어떤 장부는 실하고 어떤 장부는 허하다. 그러면 실한 장부는 폐와 대장인데 허한 장부는 간과 심장이다. 이제
이런 사각진 얼굴들, 금수염이나 이런 분들이 성격이 약간 소심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지배하는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금형체질이다 이거예요. 체질이. 그럼 금형이 지배하는 부위가 어디냐? 그렇죠? 요 경락을 여기까지 경락입니다. 자, 대장경락, 폐장경락, 대장경락, 폐경, 대장경. 근데 이제 인맥은 요 백회에서부터 회음까지 요 앞에 인맥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손목 관절. 우리가 손목 관절, 우리가 이 운동을 했죠. 감기 올 때. 그렇죠? 이 감기 올 때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폐경락에 운동을 해줘가지고 열이 발생되는 것을 다시 폐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의 온도가 38도가 됐을 때는 감기가 없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손목 관절하고 하완. 하완은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사이를 하완. 요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 하완. 여기서부터 어깨까지가 상완. 요거는 이제 심장에서 들어갑니다. 심장, 소장에서. 또 이제 가슴통. 요 가슴통. 폐가 여기에 있죠. 그렇죠? 가슴. 우리가 보통 폐하면 가슴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뒤쪽에 이렇게 갈비뼈가 앞에 있으니까 뒤쪽을 절개해가지고 폐를 수술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얼굴 중에서는 코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폐장이 지배를 하죠. 코. 그 다음에 입술은 위장이 지배를 하고, 눈은 간이 지배를 하고, 귀는 심장이 지배를 하고. 요거 잘 보셔요. 우리 얼굴 중에 눈은 간이 지배를 하고, 눈은 간이 지배를 하고, 코는 폐에서 지배를 하고, 입은 비위장에서 지배를 하고, 비위장. 그리고 귀는 심장 방광에서 지배를 하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요.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현기증이 나서 어지러우냐. 현기증이 난다는 것은 혈액이 부족한 거거든요. 빈혈이거든요. 근데 달팽이 관이 정상적이 아니면 어지러워가지고 자꾸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귀 속에 있는 달팽이 관이, 이 달팽이 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달팽이 관이. 근데 달팽이 관이 이상이 생기면 자꾸 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명이라고 있죠. 또 소리 나는 거,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귀에서 소리 나니까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자꾸 이걸 치료를 하는데 어디서 집어내려요? 이명, 소리 나는 것도 어디서 해요? 심장에서. 네. 심장에서. 심장. 심장. 네,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소금을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소금물을 먹어요. 소금을 먹어. 자, 소금물을 잡술수만 있으면 좋죠.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짜게 해가지고 먹지 말고 내 입에 맞게, 그렇죠? 입에 맞게 짭짤하게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좀 거북하면 소금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3개고 4개고 입에 넣고 녹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녹이면 좋잖아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약간 반 스푼 넣어가지고 예. 약간 부셔서 물로 원샷 이제 가글을 해가지고 넣으면 아, 그럼 그게 제일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린다. 예. 그것도 심장에서. 그것도 소금 먹으면. 그렇죠.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제 그 심장 방광할 때 그게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귀가 안 들리거나 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는 이비인후과를 가지 말고 심장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심장, 콩팥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코에 이상이 생겼다.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부과에 가요? 다 피부과에 가요. 그렇죠? 네. 해를 다스려야 코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에 가요? 그것도 또 이비인후과로 가죠. 네. 그래서 코에 이상이 생겼다. 피부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간에서 오는 증상이니까 간을 다스려라. 이게 폐에서 오니까 폐를 다스려라. 이것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코하고 피부도 폐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아토피 증상 같은 거 오는 사람들 많죠. 아토피. 매운 걸 안 먹잖아요. 지금. 매운 음식을 안 먹어. 짜게도 안 먹고 매운 것도 안 먹고 단 것도 안 먹어요. 거기다가 음식 첨가물을 엄청 먹어요. 우리가 음식 첨가물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완전히 독소로다가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장에 있는 독소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는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애가 항문으로 빠져나간다. 변을 보면서 같이. 그렇죠? 우리가 방구를 껴도 가스로 해서 나가고 변을 봐도 변을 해서 나가고 독소가 빠져나가는데 그 다음에 많이 빠져나가는 데가 피부. 제가 먼저 체질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황인종은 이 모공이 커요. 땀구멍이 커요. 백인종들은 땀구멍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다가 약해. 털로 덮어져 있고 거기다가 땀구멍이 길어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열 숨쉬기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황인종들은 땀구멍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열 숨쉬기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음식을 먹어도 따뜻하고 잠을 자도 따뜻한 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령선 모두 축제 먼저 했잖아요. 이게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 네.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진흙, 그렇죠? 그 진흙을 클레오파트라고 누가 화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진흙회를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머드 축제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 머드 축제를 계속 해도 모공이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게. 근데 황인종들은 어떻게 돼요? 모공이 맥힌다. 좋아요? 모공이 맥힌다고. 맞추고요.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좋다고 하면 우리 너무 협력 크고 대학원 그러면 하는 너무 막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좋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인종이라는 것만 알아도 다행이에요. 우리는 황인종이라는 것만 알아도 엄청난 소득을 얻은 거예요. 여기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코에서 일어나는 현상, 염증 생기는 거, 기염 생기는 거, 이런 거. 근데 코피 나는 건 또 아닙니다. 코피 나는 것은 상하작용이에요. 코피는 상하작용. 그렇게 기운이 없을 때 코피가 터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피부를 이제 폐대장에서 피부를 갖다가 어떻게 지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부가 우리 몸의 전체가 피부와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근육을 간에서 다스리는데 피부는 폐대장에서 다스린다. 그래서 아토피 같은 거, 염증, 피부 염증 같은 거,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장의 독소가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뭉쳐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아연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연 부족. 아토피 환자들이요, 자꾸 피부과에 가서 피부약을 바르잖아요. 여기 보면은 필기수가 없는데, 요 관절 뒷장 한번 보세요. 뒷장을 보면 그 뒷장을 당겨보세요. 당겨보시면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이게 미네랄이라는 것이 뭐 98종인가 된다는데 여기는 간추려가지고 34종인가 이렇게 34개의 그 원소만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중요한 것만. 근데 좌측에 보면 금속 원소 중에 조금 내려보면 미량 원소 중에 칠원소에 있어요. 칠원소. 거기에 아연이 있죠. 아연. 그렇죠? 예. 아연이 있죠. 예. 그 밑에 이거 납도 있죠. 납. 망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알미늄도 있고 주석도 있고 수은도 있고. 수은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금속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수은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은은 부서지지도 않아요. 물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수저에다가 이렇게 뜨면 물같이 생겨가지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수은. 엄청 금속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수은이에요. 그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요. 배설이 안 돼요. 그걸 배설시키는 것이 뭐예요? 곡식이라고. 그걸 배설시키는 게 곡식. 네. 근데 곡식도 익혀서 먹은 곡식이 아닌 생으로 먹는 곡식을 먹어야 어떻게 돼요? 그게 배설이 된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 아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량 원소 중 칠원소 중에 아연. 이 아연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소금과 곡식이다. 그래 아토피 환자들이 소금 안 먹고 곡식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피부병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안 낫는 거죠. 사람이 만든 약으로서는 이게 일시적으로는 에어컨 끌까요? 선풍기를 저쪽 선풍기를 틀어요. 추워. 안 하든지 우리 여사님 지나 이따가 못 참으면 나가는 지금도 선풍이 안 들어가거든. 자, 그래서 이사가는 내가 선풍이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배우니까 이제 알겠죠? 아토피는 아연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다. 그러면은 그 아토피는 뭐를 먹어야 되느냐? 생으로 된 곡식과 소금을 먹어야 치료가 된다. 피부과에 가서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구리는 우리가 많이 알죠. 납도 많이 알고. 근데 이런 성분이 자연에서 생긴 것은 우리가 먹으면 뼈에 원료가 돼요. 뼈에 원료가 돼요. 이것을 먹으면은.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먹으면 독이 된다. 요즘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은가 하면 비소 때문에 좀 많이 많아요. 비소. 비소가 어디 있어요? 저 제일 밑에 한번 보셔요. 금속 원소의 제일 밑에 보면은 비소가 나오죠. 그죠? AS. 비소 나오죠. 이거는 아주 초미량 원소. 얼마나 적은가를 표현을 하려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수영장 가보셨잖아요. 그럼 보통 50m가 넘잖아요. 예. 거기다가 설탕을 한 수저
넣었어요. 그 단맛이 나까요? 안 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이렇게 큰 우리 몸뚱이, 보통 60kg, 70kg, 작아야 50kg 나가는 이런 어른들의 이 비수 초미량 원소, 그러니까 아주 0.00mg의 비소가 우리 몸에 있어야만이 뼈에 원료가 된다. 뼈에 원료가 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뼈가 튼튼하면 혈액이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골수가 튼튼하다. 뼈 속에 있는 골수가 튼튼하다. 그러면 혈액이 많이 생산되죠. 그래서 소금을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혈압 환자들은 그냥 소금 먹으라고 하면 그냥 막 뒤로 넘어지고, 뭐 어떻게 하면 또라이 취급을 해서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것을 원리를 알고 먹으면요, 이거는 진짜 보약보다 난 거예요. 교수님, 칼륨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칼륨에 수박이 많이 들어있다고. 칼륨, 신장으로 이 시술 받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큰일이다. 칼륨과 나트륨. 칼륨과 나트륨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지금 칼륨이 나오죠, 그죠? 네. 칼슘하고 칼륨하고 또 틀리죠, 그죠? 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포라고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칼륨이고, 요 밖에 있는 게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어디서 나와요? 소금에서 나오죠. 칼륨은 곡식에서 나와요. 칼륨은 곡식에서 나오고, 나트륨은 소금에서 나오고. 그렇죠? 근데 세포 요 막 있잖아요. 세포막. 요것이 뭐예요? 동물성 지방이에요. 동물성 지방? 세포막이 동물성 지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날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좋은 날만. 제삿날, 명절날, 생일날 이럴 때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세포막을 형성하는 지방이 충분하다. 어지럽다니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지럽다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죠. 빈혈이냐, 아니면 달팽이관 이상이 있느냐. 심장이 약해가지고서 달팽이관 이상이 오면은 어지럽죠. 빈혈도 그렇고. 먹으면 빈혈 없어요. 좀 고기랑. 빈혈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꼬막. 예. 왜 그러냐? 헤모글로빈. 피를 만드는 원료, 헤모글로빈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꼬막이에요. 꼬막? 꼬막. 근데 안 나와요. 여름에는 안 나와요.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수산시장 가면 많아요. 수산시장 가면 많고요. 어디요, 저기, 외나로도 섬 가기 전에 거기가 무슨 군인가, 거가? 그까지 꼬막 사라도 먹으면 아니요. 지금은 택배 제도가 잘 되어가지고요. 몇 킬로 전화 딱 하면 와요. 그가 참꼬막에다가 고운 거는. 근데 10kg까지 하면 주문이니까 여름에는 안 팔고. 여름에라, 그럴 거예요. 거기에 참꼬막이 나와요. 10kg 같잖아. 자, 그래서 보세요.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칼륨과 곡식이죠. 나트륨, 소금이죠. 이 비율이 맞아야 돼요. 안 파고. 예, 이 비율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포가 이렇게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안 맞으면은, 세포가 쭈그러들어요. 안 맞으면은. 근데 황인종은 주식이 뭐예요? 곡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인종들의 주식은
고기를 많이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고기를 어디서 찍어 먹어요? 소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나트륨 비율이 많죠. 그래, 이 세포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곡식은 매일 먹는 거니까 소금이 부족해요. 그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데 하도 못 먹게 하니까 싱겁게 먹으니까 모든 병이 오고 세포가 쭈그러들면은 대부분 우리 몸이 안 좋아지죠. 이게 원인부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 선생님 저기 요즘 그거 논문 쓰면은 세계 까만데 생각했어요. 제가 그날날까. 자, 이제 이렇게 아시고 속도 많이 잡세요. 늙는 이유가 소금에서 부족한 거예요. 예. 쭉 피부가 쭈글쭈글한 거예요. 자, 맹장이 있죠. 이 맹장. 소금 맨날 먹으러 가는데. 이 맹장이 충술하게 해가지고서 소장과 대장고 사이에 이렇게 돌기로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맹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요. 냉장 뼈에서. 역류성을 방지해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역류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항상 서서만 다니나요? 어떤 때는 누울 때도 있고, 우리 잘 때는 눕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에 있는 물질이 많아가지고 소장으로 역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맹장이. 냉장 수술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데 요즘 어린 아이들이 수술을 하면요. 애기 때 끼어버려요, 맹장을. 애기 때도? 애기 때. 뭐 별로 저기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수술하면 그건 띄어버리라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맹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띄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창조할 때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애들이든지 어른이든지 수술을 하려면 이렇게 복귀를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맹장을 떼주면서 뭐라고 해요? 아주 복귀한 길에 맹장까지 떼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 기관 측, 환자들 보호자 측에서는 그냥 고마워 죽는 거예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맹장이 걸렸을 때 한 번 더 수술해야 될 걸 갖다 미리 떼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런 패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변이 나가는 데가 이제 항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항문 전에 직장이 있죠. 그죠? 네. 근데 거기가 직장암이 많이 있어요. 직장암. 근데 이런 항문이나 직장암, 또 항문에 가면 치질이니 치루니 막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장이 깨끗하더라는 사람. 장이 깨끗하더라. 선생님,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뭐예요? 치질은 이렇게 이제 이제 치루는 그거 부어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뭐가 껴가지고 그것도 아프죠. 그것도. 그런데 수술을 하죠. 거의 다. 그거를. 근데 수술해가지고 될 것이 없어요. 자, 치질이 됐든 치루가 됐든 치질은 막 이렇게 갈라지니까 아프죠. 그죠? 예, 막 이렇게 살이 갈라지니까. 뒤꿈치 갈라지신 분 있어요? 뒤꿈치 안 갈라졌어요? 뒤꿈치 갈라지신 분? 예. 그냥 갈라지는데 치료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뒤꿈치가 갈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유가 차지니까. 우유가 차지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물이나 이런 걸 따뜻하게, 꿀물이나 이런 걸 따뜻하게 먹고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또 없어져요. 단 음식. 네. 그렇듯이 치질이나 치루 같은 것도 그거예요. 대장이 좋아하는 게 뭐가요? 제일 좋아요?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대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섬유질이에요. 지방질이 아니고. 그 섬유질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곡식과 야채. 그래서 자꾸 곡식과 야채를 먹어라. 또 한 가지 이 대장이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과 외국 사람이 틀린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와요. 대장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직접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선생님, 뒤꿈치 갈라졌을 때 위에 좋은 음식은 뭐죠? 위에서 단 먹는 음식, 거라 그랬어요? 단 음식, 단 음식. 참외, 미나리, 또 뭐 꿀, 설탕, 예, 고구마 이런 게 다 달죠. 원래 우리가 쌀밥이라고 그러죠. 쌀밥. 이 쌀밥도 단맛이 엄청 강합니다. 예? 이게 대장. 예. 외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요, 이 대장이 짧아요. 짧고 직선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금방 내려가는데, 우리 황인종들은 고기를 먹으면요, 여기가 이렇게 늘어졌기 때문에 여기로 정착하게 부패가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고기를 안 먹으면 또 안 되죠.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고, 동물성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좋을 때만 먹어라. 좋은 날만 먹어라. 그거거든요. 자, 요거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 요거 확실하게 아셔요? 예. 나중에 또 이제 설명 또 할 겁니다만, 자, 이제 항문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가슴통, 코, 피부, 채모, 맹장, 항문, 여기까지. 이게 이제 폐와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다 그랬어요. 폐와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 많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부위를 예를 들어서 암기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다 하면은요,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를 봐야 돼요? 지배하는 부위가 잘 모르면요,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어떤 장부를 지배하는가. 그렇죠? 아니, 어떤 장부가 큰가, 작은가. 요걸 보시면 돼요. 금형은 폐대장이 크고, 작은 장부는 간장과 담낭이, 소장이 적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여기서 오겠죠, 일단. 우리는 폐대장에서 옵니다. 근데 교수님, MRI 사진 찍어도 손목관절을 이것이 폐대장에 왔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무슬로. 뭐가요? 예를 들면, 손목 관절이 왔다. 이건 폐대장에서 오는데, 이거를 MRI 사진을 찍고 그래도. 손목 관절이 왔는데. 네.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은 폐대장에서 온다고 지금. 예, 그렇죠. 강의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이 내용을 가지고 뭐 MRI 사진을 찍는다. 예를 들면은, 의술을 통해서. 그래도 이게 폐에서 오는 거라는 걸, 그거를 모르진 않아요. 판독을 못 하는 거죠. 못하죠. 그러니까 많죠.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나타난 모습만 보는 거죠. 나타난 것만 보는 거죠. 네.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만 보는 거예요. 원인이 폐에서 오는. 예. 손목에 관절이 왔다. 그러면 폐대장의 온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아파지는 거죠. 이게 관절이 오는 거죠. 선생님, 여기 아픈 거 어깨요. 예. 어깨는 견관절이죠. 견관절. 어깨는 반전을. 어찌 안 내려가죠? 어디에서 여기서 안 분명은 내려가구나. 간에서 다 그린다고. 견관절, 상화, 관절하고 근육하고 상화에 좋대. 상화는
보이는 장부는 아니고 네. 요걸 드시면 돼요. 평화에 좋은 음식. 근육하고 관절은 경관절은 틀리는 상화에 거예요. 좋고 네? 근육하고 관절. 틀리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화. 자, 근육은 뭐예요? 이 지금 우리가 이 근육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생기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죠? 힘줄만. 힘줄이죠. 이 근육이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근육이 허리 아픈 사람들 있어요. 허리 아픈 사람들. 그렇죠? 무릎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어깨 아픈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들이 신호증으로 아프냐? 심장 방광이 허리를 주관해요. 이 명문혈 이쪽으로요. 허리를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신호증이냐? 말하자면 심장 방광이 콩팥이 약해서 오는 증상이냐? 아니면은 근육이 약해서 오는 증상이냐? 이걸 봐야 돼요.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면요, 틀어져요. 틀어집니다.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면. 그렇게 근육도 튼튼해야 돼요. 그럼 디스크라는 거는 또 어떻게 뭐. 그렇게 디스크를 우리가 얼른 얘기하면 뼈와 뼈 사이가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어긋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뼈와 뼈 사이에 보면은요, 그 연골이 있죠, 연골. 연골에서로 액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액이. 연골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 막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있는 액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요. 그러면, 한지 서 있으면은, 안 아프겠죠? 근데 이걸 움직이면 이쪽에 눌리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눌리고, 그러면 눌릴 때마다 신경이 눌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연골이 비록 터져가지고 그 액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금이나 이 생식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먹어주면서 운동을 해주면요, 다시 연골이 붙어요. 선생님, 연골 생성 음식도 있나요? 연골을 잘 만들어주는 음식. 이게 수생식이 있죠. 수생식. 예. 어떻게 한가요? 아니, 우리 생식 중에, 생식 중에 수생식이 있거든요. 수에 해당하는 아, 생식. 수에 해당하는. 예, 예, 예. 그래서 생식을 먹거나 조금 뭐 하면 소금이라도 이렇게 먹어주고 거기에 허리 운동 좀 자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연골이 갈라졌다가도 다시 붙어요. 우리 인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복원이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그걸 그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생식하고 아까 수하고 그걸 가면은 정상이 되나요? 아, 되죠. 백살 모서? 저기 디스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과격한 운동. 그렇죠? 과격한 운동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뭐 허리가 틀어졌다거나 뭐가 충격이 왔다거나 이랬을 적에 그 연골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 연골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에는 절대 그게 파괴가 안 돼요. 근데 교통사고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특별한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이거나 갑자기 뭐에 충격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터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렇게 현찮게 만들었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도 이제
이 재단에 이제 계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거의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가요. 가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지난주에 그 유방을 함부로 절대 하지 말라는 거라도 그거 하나씩 내가 드렸죠? 엄마 안 받았어요? 제가 하나씩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 아까 그 책에 그게 나와요. 그 책에. 여기까지. 예. 그 책에 나오는데, 우리 저 충무이사님한테 부탁하면요, 그것만 이렇게 또 별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복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는데, 자, 제가 늘 그랬어요. 우리 몸에 인파액이 확 퍼지면 건강해요. 그것도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 인파액이 뭉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뭉치면은 이게 사진을 찍었을 때 새카맣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었을 때. 근데 그 책에 나온 대로 설명을 하면은 양성 반응이다 이거예요.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은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우리 몸의 기운을 차리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찍었을 때 새까맣게 나타나니까 암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수술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자들의 자궁, 또 남자들의 또 여기 생식기, 또 유방, 이것은 뭐예요? 천국을 창조하고 천국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생산.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데인데, 하나님 얼마나 현찮으면 그래. 의사만 못해가지고서 그런데 병이 오게 만들었겠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절대 거기는 암도 없고 병이 없을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아픈 병. 유방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은 폐에서 폐 쪽이에요? 아니요? 유방은 두 군데서 와요. 심포상표하고 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러 와가지고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아픈 병원에 가. 그러면 하나님 의사만 못한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는. 아주. 목사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안 그럼요. 믿어야 네. 배신자는. 그게 원래 만든 사람이 책임지는 글쎄 거죠. 말이야. 책임을 원래 믿음은 있는데 책임 분담해야죠, 우리가. 세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면 그런 내용이니까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병원에 안 가도 우리 몸은 다 스스로 치료가 돼요. 현재 병이 왔다. 그죠? 우리 이 선생님, 그죠? 현재 병이 왔다. 그런 놈들 나가야 되겠어. 내가 붙여줘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건강진단이고 짝수 이렇게 홀수 나올 때 그 건강진단 받지 말을까요? 받지 말아요? 네. 아, 그거 물어보려고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잘못된 것이, 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못됐다고 해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한다고 그게 바꿔주겠어요? 바꿔지지는 않아요. 특히나 그 의료업계, 현대 의료업계의 그 파워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그 유시민 의원인가? 그분이 복지부 장관을 할 때, 네. 그때 내가 지금 그 사진 스크랩 한 것도 있어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대체의학을 의료법에 적용시켜야 된다. 분명히 적용해야 됩니다. 대체의학을. 그렇게 하니까 의사들이 다 문 닫고 서울 가가지고 대문을. 그때 그래도 그거 예. 지금 생각나는. 그래. 그러니까 유시민 의원이 다 그럼 그만두었다. 복지부 장관 그만뒀잖아요. 근데 의사들의 파워 때문에
눌려가지고 서로 지금 의료보험도 그래요. 의료보험이 아니라 건강진단법도 그래요. 자, 나뿐이 아니고 지금 몸을 수련하고 지난주에 여기 와서 풍류도 하신 박수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자, 또 여기 조성교 교수님 같은 경우 천부경 하신 조성교 같은 경우 우리 저기 오해춘 교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10년, 20년이 가도 병원 한 번 안 가요. 그러면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의료보험을 안 내야 원칙이에요. 법대로 하면. 근데 의료보험은 다 재산에 비유해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재산에 비유해가지고. 그러면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역학조사를 나와야 돼. 야, 이 사람들은 10년, 20년이 되도록 병원을 한 번 안 간다. 그럼 이게 뭐인가 좋은 게 있는 게 그래도 역학조사를 나와야 되는데 무슨 통보가 오는지 아세요? 건강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통보가. 왜 불이익을 왜 받아야 돼? 의료보험 다 냈고 병원에 안 가면은 그 의료보험이 다 공짜로 들어갔는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 교수님은 이런 것이 건강검진 안 받은 지 오래됐어요? 저요? 예. 안 받아요. 10년 넘었어요? 예. 뭐로 봐요? 지금 올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얼마 되나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한 끼 밥을 먹을 때 세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끼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지고서 엑스레이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은 절대 거기 없습니다. 나갑니다. 그 방사능으로 인해 가지고서 한 번에 수억 개의 세포가 죽어나가요. 그 방부하러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고 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금 뭐 100조 개라도 하는데 60조 개의 세포가 있으니까 몇억 개의 세포가 죽어도 이상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세포가 몇억 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엑스레이도 찍지 마시고 MRI, CT 이런 촬영을 안 하시는 게 그나마도 도와주는 거죠. 이 우리 오행요법을 배우시는 분들은 뭐예요? 다 자연치유란 말이에요. 자연치유.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것이요. 이 약을 먹는다는 것이요. 여기 뭐예요? 풀초병이 있잖아요. 이게 풀초병인데 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약은 다. 원래는. 근데 약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절대 사람 힘으로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치료해준다. 한의사가 치료해준다. 이거거든요. 침을 놓는 것도 똑같아요. 침 많이 맞아보셨죠? 침 많이 맞아보셨죠? 공부하면서는 안 가요. 네. 제가 또 얘기했죠. 침을 딱 놨다 이거예요. 네. 침을 딱 놨다 이거. 그럼 닦고 맞아요. 근데 우리 몸에 백혈구가 생각할 적에는 저기 침이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백혈구가 모여들어. 그러면 모여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세균이 있다거나 어떤 상처가 났다거나 그런 것을 백혈구들이 나가서 보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병을 도와줄 뿐이지 절대 고치는 건 아니다. 그럼 침도 맞지 말아야 돼. 침도 맞지 말아야 돼. 침도. 침 맞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세포가 깜짝 놀래요. 놀래죠. 자, 방금 얘기했지만은 놀래. 침을 놨을 때 그 아시혈이라는 그 침이 있어요. 침이 아니라 아시혈이라는 이게 한글로 쓰면 아시혈이거든요. 이게 어떤 혈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픈 부위예요. 아픈 부위.
그 김남수 선생님이 화상 치료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 화상을 입었어요. 그죠? 그럼 화상 입은 자리다가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백혈구가 몰려오잖아요. 그럼 거기 세균들을 자꾸 백혈구가 싸워서 이기고 하니까 화상 자리가 차츰 줄어들어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침을 놓는 것이 그런 논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병을 고치는 놈은 없고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대목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누구예요? 의사. 의자라고 그러죠. 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병원가면 고치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병을 키워갖고 왔다고 야단치는 병을 키워갖고 왔다고. 하여튼 저 책을 읽어보면 예. 네. 자, 내가 먼저 번에 우리 오해춘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눈썹이 눈에서 제일 가깝게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썹이 제일 앞에 있는 데는 안 보여요. 우리가 손을 가지고서 맨날 일을 하고 손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도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렇듯이 모든 것은 뭐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양면성을 볼 줄 알아야 그게 도인이에요. 볼 줄 알아야. 예. 지금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가 무슨 일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무슨 일로 해서 또 무슨 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엄청 괴로워요. 네. 근데 우리 생활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막 괴롭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네, 좋은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크면은 기쁨도 큰 게 와요. 또 내 스트레스가 작잖아요. 그러면 기쁨도 작은 게 와요. 고난이 크면 축복이 오듯이 똑같으시네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고난이 이기는. 보세요. 내가 지금 괴로워요. 예.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자, 이거 더 과감하게 얘기하면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써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럴 때에 뭐를 생각해요? 아, 내가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이럴 적에는 바로 뭐인가 큰 기쁨이 올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긍정도 많이. 예,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어떤 걸 생각하겠어요? 내가 지금 막 괴롭다. 그러면 뭐인가 큰 것이 기쁨이 올라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은 괴로움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내 몸이 아프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뭐인가 내 몸에 큰 변화가 오기 위해서 내 몸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의 이 고통과 이런 시련 이런 것은 뭐예요? 물도 공처럼 사라진다. 시 같으죠? 네. 우리는 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하기 때문에 치유하는데 조금씩만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운동과 소식. 네, 소식. 소식하시고 섭생과 운동과 호흡 이런 것으로서로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를 한다. 이해가 가죠? 네.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육체적 증상이 아니고 성격. 성격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성격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고 자, 이 원소 오늘 공부했죠? 원소. 네. 예. 이 원소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소금이나 곡식이나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원소는 우리 뼈를 만드는 원료가 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떻게 돼요? 독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